네, 전격 인터뷰 오늘은 이규현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일단 오후에 네.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 오찬 간담회가 있는데 네. 오늘로 오찬 간담회를 기획하신 배경 좀 궁금한데요. 뭐 신년이니까 네. 신년 오찬 간담회는 통상적으로 이때쯤 합니다. 네, 그렇군요. 어떤 메시지가 나올까요? 오늘 여러 가지 하여간 뭐 분들이 참여하니까 그 네. 현안 같은 것들을 또 나올 거고 예. 또 어찌 보면은 덕담이나 새해 덕담 같은 것들 좀 같이 하시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네. 네. 이후에 오찬 간담회 관련 질문은 다시 하고요. 네네네. 대통령이 진짜 새해 벽도부터 네. 중국 국빈 방문하시고 한일 정상회담하고 되게 숨가쁘게 외교 일정을 소화를 했습니다. 자, 이번 순방을 보면서 사실 굉장히 좀 눈에 띄는 장면이 있었어요. 뭐 시진핑 그렇죠. 주석과 뭐 네. 셀카를 한다던가 또 우리 다카이치 총리하고는 드럼을 쳐서 네, 좀 깜짝 놀랐는데 이번 순방과 관련해서 이렇게 준비하시고 또 진행하시고 이제 다 끝난 마당에 네. 야, 이번 순방은 참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해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일단 뭐 재밌는 거는 저 순방을 하시면은 저는 이제 그 외신 같은 것들을 좀 모니터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중국 가셨을 때는 이제 중국하고의 우리가 어떤 친밀한 외교를 보내면서 일본 신문이나 또는 방송에서 좀 밀착에 우려하는 같은 그런 어떤 기사들이 일본 나왔고요. 언론이 네. 밀착에 우려하는. 네. 네네네. 그다음에 일본에 가셨을 때는 중국의 언론에서 한국하고 일본이 밀착을 했다. 네네. 이런 분석의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재밌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것이 대한민국 위상 또 이재명 대통령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네. 일단 그리고 일본의 언론에서 이번에 뭐 일본어 저는 잘 모르지만 오모테나시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 그게 이제 극진한 환대라는 표현을 썼는데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일본의 언론이 언론에서.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환대를 했고요. 네네. 대통령도 이제 오셔서 네. 그런 걸 느끼셨다고 일본에서 굉장히 아주 정중하게 환대를 했다라는 것을 느끼셨다. 네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어느 때보다도 사실은 한일 관계가 상당한 궤도 위에 올랐고 전반적인 어떤 정상화 국면으로 완전히 들어섰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지난해는 뭐 대미 외교 에이펙에게 이제 방점을 많이 둘 수밖에 없는 시기였는데 이번 그 새해 벽두부터의 그 외교 성과로 인해서 이제 한일 관계, 한중 관계 어느 정도는 이제 궤도에 올랐다라고 예. 뭐 봐도 완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네. 자, 대통령이 이제 들어오셔서 한 말 중에 이제 제일 지금 기사에 많이 회자되는 게 우리 내부가 분열하고 반목하면 외풍에 맞서 국익을 지킬 수 없고 애써 거둔 외교 성과조차 물거품이 될 것이다. 네. 일단 여야 협력을 당부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네. 예. 아니면 진영에 대한 얘기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국익을 위해서 서로 여야 또는 진보 보수 뭐 이렇게 좀 힘을 합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네. 대통령께서 자주 하시는 얘기가 있습니다. 참모들한테 어떤 네. 얘기냐면은 선거 때는 특정 계파를 대변할 수밖에 없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국민 모두를 대변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게 실용, 통합 이런 얘기 하시는 게 바로 그런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제 내부가 분열하고 반목한다는 이 단어를 갖고 여러 해석을 지금 언론에서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뭐 언론마다 해석이 좀 다릅니다. 제가 아침에 좀 찾아봤더니 그래요. 호들갑을 떨었지만 실질적인 외교 안보 이익은 거의 확보하지 못했다고 비판한 국민의힘을 겨냥한 거다. 네.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검찰 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간 엇박자를 겨냥한 거다. 네. 뭐 이런 해석도 있고요. 수석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다 아우르는 얘기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두 개가 다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닐 수도 있다고요? 네, 그러면 네. 일반적으로 네. 그 신년이 왔고 정치권에다가도 어떤 메시지를 던져야 되고 국민들이나 사회에다 메시지를 던져야 되는데 그것이 통합하자는 거, 네. 또 국익을 위해서 뭉치자라는 어떤 메시지를 일반적으로 던지셨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순방에 이번에 좀 주목받으신 분이 봉욱 민정수석이세요. 네네네. 뭐 검찰 개혁안과 관련해서 이제 해석을 낳고 있는 부분인데, 예. 자, 이 청와대에서는 그 이번에 사실 그 회담 내용을 보면 한일 간 범죄 대응, 사법 공조 이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네. 민정수석이 동행할 법하다라고 또 생각은 들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게 정부의 검찰 개혁안 비판 여론과 맞물리면서 수행단에 포함시킨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합니다. 뭐 어떤 게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후자는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예, 예. 그거는 검찰 개혁과 관련된 반발이 나오기 전에 그렇죠. 전에 이미 수행단이라든가 갈 사람들은 정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후자는 가능성이 없고요. 네네. 이번에 보시면 알겠지만 뭐 이례적인 건 사실입니다. 민정수석이라는 그렇죠. 일이 홍보수석하고 정반대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저를 안 드러나게 활동하시죠. 그렇죠. 민정수석이라는 네. 자리가 네네. 갖고 있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런데 이번에 회담 의제 중에 보면 초국가 범죄, 특히 스캔 범죄 같은 것들에 네. 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 이거는 저 국경을 넘는 거고요. 또 이웃 국가하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범죄자들이 그쪽으로 튈 수도 있고 또 거기서 서브를 만들어서 이쪽으로 공격할 수도 그렇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서 이번에 그게 의제로 들어간 거고요. 네. 그다음에 스캔 범죄 등 초국가 범죄에 대한 의제가 실제로 있었고 네.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도출해내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왜 언론이 뭐 이렇게 헛발 해석을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 정도로 사실 지금 그 검찰 개혁안 관련해서 이게 지금 크게 파장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지금 알고 민주당에서는 이제 정책 의총 시작했고요. 네. 20일에 공청회 하고 수정 논의에 착수를 했는데 자 지금 이 민주당의 이런 반응을 보면서 좀 의아한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아니 이런 안이 나올 때까지 청와대에서는 몰랐을까? 이 반발에 대해서 예상 네. 못했나? 어떻게 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거를 좀 구조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작년이었어요. 작년에 가을에 수소기사를 갖다가 분리시키는 법안이 통과가 됐죠. 예. 그래서 그 대원칙은 보여된 건데 네. 그거는 국회 위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보시면 알겠지만 공소청법이라든가 중수청법 그와 관련된 것은 정부가 주도하기로 한 거죠. 네. 그래서 국무총리실 산하에서 검찰개혁 TF가 움직였고 예. 그래서 거기에서 이번에 초안을 낸 겁니다. 그 초안도 굉장히 기본적인 초안이었어요. 그 사실 이거는 어찌 보면은 서로 당황스러웠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네. 이게 초안이기 때문에 예. 의견을 수렴하려고 하는 아니었어요. 원래. 원래. 방점이 의견을 수렴하려는 그러니까 이게 확정안이나 잠정안도 아니고 확정안도 아니고 그런 네네. 부분이었고 네네. 그런데 의외로 어찌 보면은 국회 쪽이나 또는 일부 진영의 반발이 조금 거셌었던 거였죠. 그래서 네. 대통령께서 일본 가시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신 거죠. 그 당연히 의견 수렴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국회 의견 네. 수렴을. 네네. 그리고 그 의견을 여기 경청을 하고 네.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이렇게 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예. 작년에 가을에 벌써 이제 수사와 기소를 갖다가 네. 분리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대원칙이 나왔죠. 나왔은 예, 겁니다. 그래서 예. 그건 돌이킬 수 없는 부분이고요. 네네. 두 번째 그 부분하고 국민의 편에 서서 검찰이건 경찰이건 대통령은 검찰 편도 아니고 더더욱 경찰 편도 아니고 더더욱 검찰 편이 될 수는 없는 거죠. 대통령은. 대신에 사법기관의 개편에 있어서는 국민의 편에 서야 된다. 네. 이 원칙을 계속 말씀하세요. 사법기관 개편에 예.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가 있다면은 네. 바로 이제 최근에 최근 수십 년간의 검찰의 행태에서 나온 건데 네. 사법기관이 정치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게 개편안의 가장 중요한 대원칙입니다. 네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대원칙이 훼손되는 일은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네. 이재명 대통령을 보시면은 이게 훼손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별로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예. 지금 앞서 이제 의견을 수렴하는 초안이다라고 강조를 해주셨는데 이해가 되면서도 그렇다면 그 지금 그 검찰 개혁과 관련한 논의에 참여하신 민간 의원들 6명인가 7명인가가 지금 사퇴한다고까지 굉장히 그건 강한 반발이잖아요. 어저께까지 6명이라고 말씀 좀 네네네. 들었습니다. 16명인가를 제가 알고 있는데. 16명이 총 인원으로 저도 알고 있고요. 예. 그래서 아니 초안이면 충분히 의견 수렴 과정이면 민간 의원들의 이 행보를 우리가 튀는 행보라고 봐야 되는 거야? 아니면은 초안이지만 사실상 확정안으로 생각했다는 거에 모지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또 이제 어제 신문을 좀 보시면은 네네. 또 그 상당수의 대다수의 자문위원들은 지금
탈퇴하신 분들하고 네. 정반대 의견을 냈다. 네. 이런 기사도 나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그걸로 보면서 자문위원들 사이에 의견 일치가 안 됐구나 정도의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문 의원들 사이에 의견 일치가 안 됐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이 관련해서 아까 이제 결국 한일 정상회담에 이제 지금 같이 가신 봉욱 민정수석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에 박지원 의원이 나와서 이 질문도 했거든요. 네네. 봉욱 민정수석이 역할을 했다라고 보는 시각이 많은데 그렇게 보느냐 했더니 박 의원님 말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 멤버였으니까 네네. 뭐 어떤 어느 정도의 일정 역할을 하셨을 거라고 보는데요. 네네. 근데 봉욱 그 수석의 원래 스타일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온건하신 스타일이세요. 예. 네. 그래서 뭐 당연히 TF 멤버니까 네. 어떤 일정 역할을 했겠지만 네. 일부에서 알려지는 것만큼 그랬을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잘 모르겠다 생각을 합니다. 네. 의견을 갖다 좀 뭐 동의하기 그렇게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다 예.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이제 제일 처음 질문으로 오늘 오찬 얘기를 했어요. 이제 뭐 새해가 네네, 됐고 네. 또 보통 이맘때쯤 여야 지도부 만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네. 공교롭게 국회 일정이 그렇습니다. 지금 필리버스터 지금 하고 있고요. 네, 또 국민의힘은 그렇습니다. 일찌감치 네. 불참 의사를 밝혔고요. 네. 일단 뭐 국민의힘 지도부 혹시 올 가능성에 대비해서 오전까지는 좀 기다려 보시는 건가요? 네, 좀 아쉽습니다. 좀 뭐 기다릴 수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정중히 초청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오늘 아침까지는 참석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예. 아무튼 좀 그렇다고 이제 몇 시간 남았으니까 네네. 또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 쪽에서는 1대1로 만나는 영수회담 형식을 요구하고 있는데 네. 청와대의 지금 입장은 어떠십니까? 근데 당연히 뭐 대통령께서 야당 지도자들이나 이쪽하고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는 입장을 갖고 계시는데요. 네. 근데 이제 방송에서 저희가 발언을 들은 것 외에는 저희한테 어떤 구체적인 어떤 제안이 온 것은 현재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네. 지금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2차 종합특검법 필리버스터 공조까지 이제 나서고 있으면서 지금 개혁신당에서는 지금 원래 천하람 원내대표가 오는 걸로 그렇게 네네. 보도가 됐는데 지금 시점에서 천하람 원내대표가 오늘 오찬 간담회에 오시는 건가요? 그거 좀 불확실한데요. 불확실한가요? 어젯밤에 명단에는 뭐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아침에 또 오실 수도 있겠죠. 네네. 네. 네네. 자, 사실 뭐 다들 바쁘신 일정 네. 속에서 이렇게 한꺼번에 모이기도 쉽지 않은데 앞서도 뭐 필요하면 또 영수회담 뭐 얘기도 하셨지만은 지금 공교롭게 어쨌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에서 이제 만약에 최종적으로 안 오시게 되면 이게 이제 아무래도 또 뭐 언론은 또 해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여야 협치를 강조를 하고 있는데 새해 벽두부터 새해 초반부터 좀 잘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이제 대통령실 입장에서 야당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막 언급한 것은 합당치 않은 것 같은데 네. 야당 내부가 좀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아니 뭐 시끄럽다는데 다른 의견은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의 상황은. 네네. 예,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또 관심이 지금 급격히 가고 있는 게 이 통합안입니다. 네네. 대전, 충남, 광주, 전남 네. 보도에 따르면 오늘 정보안이 공개될 것이다라고 이제 나오고 있는데 네. 오늘 정보안이 이게 나오는 건가요? 어떻게 파악하고 이거 있습니까? 자체가 예. 발표하는 주체가 대통령실은 아닙니다. 네, 그건 알고 그래서 있습니다. 전 네. 아직 저희가 일종의 엠바고라고 하죠. 네, 예. 해당 부처에 엠바고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걸린 걸로 알고 네. 있는라는 말씀으로. 예, 예. 네. 그래서 저희가 별도의 공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네. 예. 지방 통합이 예전부터 계속 얘기는 있었는데 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급물살 타는 것 같고 지금 네네. 뭐 여당뿐만 아니라 원래 야당도 뭐 이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요. 지금 흐름으로 가면은 6.3 지방선거 전에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이는데요. 네네. 대통령실에서도 지금 이제 균형설 발전이란 입장에서 사실은 대통령도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5국 3 네네네. 5국 3특도 네. 그렇고요. 네. 자, 이제
수도권에 계신 분들에 비해서 지방에 계신 청취자분들은 훨씬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네. 만약에 이 안이 이제 통과가 되고 한다면은 대통령께서도 계속 강조했지만은 올해 이걸 구체화하는 안들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진행이 되겠죠. 당연합니다. 네네. 결과적으로는 이번에 이 통합이 좀 선거 전을 포함해서 빨리 되려면 네.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예예.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죠. 적어도 그 절반 이상의 다수가 이걸 참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네.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것을 지금 여러 부처들이 모여갖고 그런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만드는 걸 목표로 해서 네. 안을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언제쯤이면 그 안이 우리 네. 유권자들 국민들에게 공개가 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조만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계속 관련 부처에서는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방선거 얘기가 나온 김에 이 질문도 하겠습니다. 네. 우상호 정무수석 자주 나오시는 거론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네네. 강훈식 비서실장, 김영범 네. 정책실장 이렇게 언급이 됐는데 일단 우상호 수석의 그 출마는 그냥 네. 확정됐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이제? 그냥 너무 많은 신문 방송에 나왔더라고요. 유력하다 해갖고. 유력인데 이제 그러면 확정입니까? 그거는 저는 확정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그걸 확정 지을 수 있는 거는 대통령밖에 없어요. 아, 대통령이 이건 확정됐으니까 발표하라고 해야지만 제가 발표하는 거지. 네네. 너무 신문 방송에서 기사를 많이 봐갖고. 네네. 아니, 거의 확정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사실은. 예. 보도 양으로 봤을 때는요. 네네. 네. 후임에 그래서 홍익표 전 대표 저희 방송에 고정 출연하고 네네네. 계신데 유력하다는 보도까지 나왔어요. 이것도 네네. 얘기하시기 곤란하십니까? 네. 뭐 그거는 그 아침에도 우리 기자들이 저한테 유력이냐 아니냐 그래서 그거 판단하는 게 내가 판단할 수 없는 거다. 제가 그럼 출입 기자 때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한 적은 있었어요. 그 네. 말씀하시기 곤란하면 방송 준비는 언제 하면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고 발표는 직접 하실 거 아니겠어요? 언제쯤 발표하시게 됩니까? 아직 확정 안 됐습니다. 그것도 확정이 안 됐군요. 네. 네. 이제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아무래도 청와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출마 규모가 상당할 거다라는 예상이 네. 많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같이 일하시는 입장에서 보면은 설 연휴 전후로 해서 많이 좀 개편이 있을까요, 청와대에? 글쎄요. 생각하시는 것들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 어떤 분들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출마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예. 또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네네. 그건 생각하는 분들의 또 뭐 폭에 따라서 네. 체감이 다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혜훈 후보자 청문회가 19일로 예정이 돼 있는데 어제도 새로운 또 의혹 제기를 하는 보도가 나왔고 뭐 이번엔 또 비망록이라는 게 또 네. 개혁신당 쪽에서 나왔더라고요. 예. 그게 비망록인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이혜원 후보자는 부인했습니다. 네. 그건 사실이 아니다. 네. 그런 건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야당 쪽에서는 어쨌든 자료 제출도 충분하지 않다. 뭐 이러면서 맹탕 청문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청와대는 지금 이 흐름 어느 정도 어떤 관점에서 유의 깊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여러 가지 의혹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네. 그래서 이제 국민들의 우려를 굉장히 무겁게 좀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거는 분명한 네. 사실이고요. 예. 다만 지금 이혜훈 후보자가 예. 즉각 이건 아니더라고 얘기한 것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청문회에서 얘기하겠다. 네. 인사청문회에서 얘기했다. 이렇게 이제 나눠져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과 의혹 제기와 과장 이런 것들이 혼재되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는 네. 일단 야당에서 너무 이렇게 제기하는 것은 뭐 맞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네. 야당에서 5번이나 공천을 받으신 분이에요. 3번 국회의원 하셨고요. 그런데 그때 다 공천 받고 그럴 때는 가만히 있다가 우리 쪽에서 쓰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사실 논리적으로는 안 맞는데 우선 분명한 건 있습니다. 그 지금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상당 네. 부분들은 네. 인사청문회에서 해명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네. 그다음에 본인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정 부분은 통렬하게 반성하고 있고 사과도 하고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네. 인사청문회에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해명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국 청와대 입장도 인사청문회가 핵심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초부터 북한이 이제 한국발
북한의 주장입니다. 한국발 무인기 침투를 주장을 했고 지금 뭐 김여정 부부장의 뭐 담화도 2번이나 나오고 뭐 이런 상황인데 청와대에서는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무인기 문제에 대해서는요. 네. 군에서는 확인을 좀 했죠. 네. 그래서 우리의 기종도 아니고 네. 또 그 시기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도 없다. 네, 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그렇다면 남은 게 민간 쪽에서 뭔가 누군가가 그게 조직적이건 좀 철부지 행동이건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나라는 쪽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것인데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동안에는 뭐 전 정권에서 일부러 보냈다는 의혹도 제기됐고 우리 정부에서 그럴 일은 뭐 전혀 없죠. 네네. 전혀 그런 도발 행위를 할 생각은 없는 기조를 갖고 있습니다. 네. 뭐 전체적으로 여기서 손잡범법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 예, 예. 기본적으로는 싸워서 이기는 것은 하책이고 그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중책이고 여기서 이제 대통령이 항상 쓰시는 말씀이 있으세요.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게 저는 상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남북 관계에서는 이러한 저 상책, 네. 싸울 필요가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모든 것들이 그렇게 선제적이고 단계적으로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이제 통일부 장관의 이제 발언을 놓고 뭐 여러 가지 좀 해석이 나와서 위성락 실장이 이제 다른 매체에 출연을 하셔가지고 뭐 이른바 이제 좀 부처가 또는 뭐 청와대와 통일부든 뭐 통일부 외교부든 뭐 약간 엇박자 이런 건 아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어떤 북한 관련한 사안이 나올 때 부처별로 약간씩의 뭐 정도는 제가 빼겠습니다. 어쨌든 좀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어떻게 문제가 보십니까? 이제 그 안보실의 입장이나 통일부 장관의 입장은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가더라도 예, 예.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를 수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렇지만 언론에 의해서 좀 부풀린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요번에 그 무인기에 대해서 통일부 장관은 2024년도에 전 정권에서 벌어졌던 것에 대한 입장을 냈고 요번에 유성장 시장께서는 요번에 걸 낸 건데 네네. 일부 언론에서는 그걸 갖다가 붙여놨어요. 아, 연결해서 붙여놔서. 네, 네, 네. 아, 그런 측면도 있군요. 네. 언론 잘못.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쿠팡 사태 관련해서 한미 통상 마찰 가능성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 의회가 지금 민주당, 공화당을 막론하고 이거 미국 기업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불공정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청와대에서는 이 사안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일부에서 이제 무슨 정치적 마녀사냥이다 뭐 이런 식의 네, 그런 표현까지 나왔는데 네. 마녀사냥이라고 하면은 자기네들이 한 일이 없어야지 이게 마녀사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는 대규모 그 정보 유출 사태가 있었고 네. 또 우리 쪽에 청문회 나오는 거나 또는 이런 수사 상황에 제대로 협조를 안 하고 있는 건데 그게 어떻게 순진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알겠습니다. 것들은 아닌 것 같고 저희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떤 특정 기업이나 특정 사안을 차별하려고 하는 것들은 절대로 아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한미 간의 최선을 해서 이 부분을 갖다 긴밀하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규현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